안녕하세요. 수요일 저녁 영화 낙서의 김종화입니다. 얼마 전 웹서핑을 하다가 반가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신작을 발표한다는 기쁜 기사였어요. 2011년에 미야자키 고로의 코쿠리코 언덕에서, 그리고 얼마 전 빨간머리엔 극장판이 나왔을 뿐 별다른 신작 소식이 없던 와중이어서 그런지 더욱 반가움이 큽니다. 게다가 이번 신작들은 지브리의 대표 감독들이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2008년도에 벼랑 위의 포뇨를 감독한 이후 직접 연출을 맡지 않고 각본이나 기획만 하다가 올해 중반기에 바람 불다라는 작품으로 관객들 앞에 서게 된 미야자키 하야오. 그의 많은 작품들을 보며 자라온 저에게 또 한 번 감동을 안겨줄 거라 믿습니다. 사실 이번 2013년도에 개봉하는 지브리의 애니메이션은 바람불다 뿐만이 아니랍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지브리 스튜디오에서의 갑판 위에 서서 지휘를 하는 선장이라면 묵묵히 엔진을 돌리는 기관장, 바로 그 기관장을 맡고 있는 다카다카 이사오, 그 또한 13년 만에 작품을 낸다고 합니다. 이 두 명의 감독들이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다카하타 이사오, 사람들에게 조금 생소한 이름입니다. 추억이 방울방울, 반딧불의 묘, 빨간머리 앤을 만든 감독인데요. 물론 이것들 이외에도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고 미야자키 하야오와 함께 지브리의 거장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실 지브리 스튜디오 하면 바로 떠오르는 감독은 미야자키 하야오입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는 일반 극영화와는 달리 폭넓은 층에서 대량으로 소비되지는 않죠. 그런데 유독 미야자키 하야오는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입니다. 우리가 그의 작품을 많이 접한 탓도 있겠죠. 1985년에 발표한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로 흥행에 성공한 뒤 설립한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들이 그의 손에서 탄생되고 다듬어졌으니까요. 86년에 천공의 성 라퓨타, 88년에 동시 개봉한 이웃집 토토로와 반딧불의 묘가 애니메이션을 극영화보다 덜 중요하게 다루는 일반 비평가들에게까지 극찬을 받으면서 지브리는 그 위치를 공고히 다져나갑니다. 90년대 지브리 스튜디오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91년에 마녀배달부 키키, 추억이 방울방울, 붉은 돼지, 귀를 기울이면, 원령공주로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며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회사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01년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결정적 한방이 탄생하죠. 이 작품은 일본 역사상 최고의 흥행 수익을 거둬들이는데 무려 304엔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까지 받은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 지브리는 이 작품으로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위치에 우뚝 서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은 원령공주입니다.
모노노케 히메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독특한 일본 문화의 정서와 미야자키 하야오 특유의 세계관이 아주 잘 어우러진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모노노케란 사람을 괴롭히는 홀령, 즉 귀신을 뜻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모노노케 히메는 귀신이 아닙니다. 고대 일본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에서는 여러 신들로 표현되는 대자연과 인간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는데요. 모노노케 히메는 탐욕스러운 인간이 버린 여자아이입니다. 그녀를 늑대신이 데려다가 키운 것이죠. 그녀는 늑대인 형제들과 부대끼며 자연에서 자라났지만 인간의 핏줄임은 틀림없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 그 중심에 서 있는 모노노케 히메는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나 천공의 성 라퓨타 등의 작품에서 인간의 자연의 섭리 그리고 인간과의 갈등과 조화를 이야기할 때 이와 비슷한 구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노노케 히메, 이 작품은 그 구도에 있어서 좀 더 예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고대 철기 문화라는 비교적 현실적인 배경과 부족 사람들의 생활상, 전쟁과 세력의 이동 같은 요소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몰입도와 감동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각축을 벌이던 갈등 구조의 끝에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 또한 신선합니다. 이러한 엔딩은 모노노케 히메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고 그 쓸쓸함의 여운은 길게 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많이 만들어낸 지브리 스튜디오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바로 작가 중심의 제작사라는 것이죠. 미야자키 하야오가 없는 지브리는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흥행한, 아니 제작한 영화들의 대다수가 미야자키 하야오나 다카하타 이사오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작가의 탄생이 시급한 시점이죠. 미야자키 하야오의 아들인 미야자키 고로가 만든 코쿠리코 언덕에서는 그의 전작에 비하면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지브리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명작에 버금갈 만한 작품이 나오려면 작가 발굴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브리는 사하라 사막에 부는 뜨거운 바람을 뜻한다고 해요. 이 바람이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불기를 기대합니다.